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다. 처음엔 그냥 뻐근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목까지 올라왔고 밤에는 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다. 파스를 붙여도 소용없었고 남편에게 말해봤자 병원에 가보라는 무심한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다. 결국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집 근처 마사지 센터를 찾았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마사지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남성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깔끔하게 정돈된 짧은 머리와 부드러운 눈매. 나이는 30 후반쯤 되어 보였다. 차분한 인사와 함께 그가 침대를 가리켰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올라가 엎드렸다. 가운으로 갈아입었지만 등이 드러나는 것이 왠지 민망했다. 어깨 쪽이 많이 불편하다는 내 말에 그는 천천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그 손이 천천히 어깨 근육을 눌렀다 풀었다 반복했다. 아픈 건 확실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다른 감각이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떨리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느낌. 아니, 어쩌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일지도 몰랐다. 결혼 20년 동안 남편의 손길에 이런 떨림을 느낀 적은 없었으니까. 많이 뭉쳐있다며 천천히 풀어주겠다는 그의 말이 귀가를 스쳤다. 아프면 말하라는 당부도 함께. 그의 손이 어깨에서 목으로 다시 등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꾹꾹 누르는 압력이 강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오길 바라는 나 자신이 느껴졌다. 미쳤나? 이게 무슨 생각이야? 30분간의 마사지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 어깨는 확실히 가벼워졌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다음 주에 다시 오면 좋겠다는 그의 제안에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2번, 한 달 정도는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예약 일정을 설명하며 건네는 그의 미소가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아니,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뿐이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그 손길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 감촉. 귀가에 맴돌던 낮은 목소리. 마사지였을 뿐인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병원 다녀왔냐고 물었다. 마사지 받았다고 대답하자 남편은 그저 짧게 대답하고는 저녁 식사에 대해 물었다. 늘 똑같은 대화. 20년간 반복해온 패턴.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내는 동안에도 그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왜 이러지? 단순한 마사지였을 뿐인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나 자신이 그 짧은 30분 동안 깨어났다는 것을. 저녁 식사 내내 남편은 TV만 보았고 나는 젓가락질만 반복했다.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마사지실, 그 손길, 그 목소리로 가득했다. 다음 주 화요일 또 가야 하는데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었다. 출근하면서도 오후 예약 시간만 기다렸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내 모습이 이상했다.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오후 3시 센터에 도착했다. 지난주와 똑같은 아로마 향, 똑같은 대기실. 하지만 내 심장은 지난주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접수 직원이 마사지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했다. 문을 열자 그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다. 다시 찾아왔다는 반가운 인사와 함께 일주일간 어땠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뭉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그럴 거라며 한 번에 풀리진 않으니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는 그의 말이 떨어졌다. 좀 더 깊이?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침대에 엎드렸고 그의 손이 다시 내 어깨에 닿았다. 이번엔 지난주보다 확실히 달랐다. 손길이 더 천천히, 더 깊게 파고들었다. 어깨에서 시작한 손이 등 전체를 훑었고 허리 쪽까지 내려왔다. 여기도 많이 긴장되어 있다며 골반 쪽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의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자 나는 숨을 참았다. 이건 분명 마사지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춰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힘을 빼라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귀가를 스쳤다. 긴장하면 더 아프다는 말과 함께 나는 눈을 감고 힘을 뺐다. 그의 손이 골반을 지나 허벅지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마사지라고 하기엔 너무 천천히, 너무 조심스럽게.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다. 30분의 마사지가 끝나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다음 주에도 올 거냐는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마사지 끝나고 시간이 괜찮으면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제안이었다.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좋다는 대답이 나왔다. 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가 조심스럽게 궁금한 게 있다며 말을 꺼냈다. 결혼했냐는 질문. 반지를 보고 알았다는 말이 이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됐다고 답했다. 행복하냐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행복하냐고? 2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불행하진 않지만 그냥 익숙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익숙함과 행복은 다른 거라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봤다. 그 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물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마사지 받을 때 너무 외로워 보였다는 것. 몸이 뭉친 것도 있지만 마음이 더 뭉쳐 있는 것 같았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준 건 처음이었다. 그도 비슷하다며 5년 전에 이혼했다는 고백을 했다. 그 이후로 혼자 산다는 말도 덧붙였다. 힘들겠다고 위로하자 익숙해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내 말처럼 그냥 익숙해진 거라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헤어지면서 그가 다음 주에 또 보자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밤
남편과 큰 다툼이 있었다. 사소한 일이었다. 저녁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다. 20년 동안 매일 밥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있냐고 소리쳤다. 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나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다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냐고 맞받아쳤다. 남편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메말라 있었다. 문득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지난주 카페에서 헤어지기 전 서로의 번호를 교환했었다. 미쳤나? 지금 뭐 하려고?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메시지 화면을 열고 있었다. 시간이 괜찮냐는 짧은 문장을 보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냐는 걸 물었고 나는 만날 수 있냐고 답했다. 지금 만나자는 건지 어디서 만나냐는 질문에 센터 근처 그 카페라고 장소를 알려줬다. 30분 후 우리는 다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카페는 한산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며 표정이 안 좋다는 그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20년간의 외로움, 존재감 없는 결혼 생활, 여자로서가 아닌 그냥 가정부처럼 살아온 세월들.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온다며 그게 더 슬프다고 털어놨다.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마사지실에서 느꼈던 그 손.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위로가 이어졌다. 남편이 몰라볼 뿐이라는 말도 함께 그 말에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나 스스로도 놀란 고백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기 집으로 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집은 센터에서 가까운 원룸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정말 괜찮냐는 그의 마지막 확인에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키스. 남편과는 몇 년째 이런 키스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혀는 천천히 내 입안을 탐색했다. 우리는 침대로 옮겼다. 그의 손이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마사지실에서 느꼈던 그 손길이 이제는 더욱 대담하게 내 몸 전체를 더듬었다. 아름답다는 그의 속삭임에 나는 부끄러움보다 기쁨을 느꼈다. 53세의 내 몸을 누군가 아름답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가. 그의 입술이 내 목을, 가슴을, 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렸을 때 나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더 원하냐는 그의 물음에 나는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 아니, 어쩌면 처음 느끼는 감각일지도 몰랐다.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였다면 이건 욕망이었다. 서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땀이 섞였고 결국 우리는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다.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고백할 게 있다고.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다.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같은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산다는 것. 5년 전부터라는 말도 함께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마트에서 수없이 마주쳤다는 것. 5년 전부터 나를 봐왔고 좋아하게 됐다는 고백까지.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몸을 일으켰다. 그럼 이게 다 계획된 거였냐고 따졌다. 그런 건 아니라며 내가 센터에 예약한 걸 보고 자기가 담당을 자처한 거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좋아한 건 진심이라는 말도 함께 같은 아파트라는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우리 남편도 아냐고 물었다. 복도에서 몇 번 마주쳤고 인사 정도는 나눴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같은 아파트, 남편과 아는 사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였다.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며 서둘러 옷을 입었다. 그가 말리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눈물이 났다. 뜨거운 눈물이. 그날 이후 일주일간 나는 그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게 문제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봐,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나는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지난번에 싸우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 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다는 반성의 말이 이어졌다. 남편의 눈에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다. 20년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과 함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항상 고마웠다는 고백까지.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늦었지만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도 미안하다며 요즘 내가 좀 이상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무슨 일이 있냐는 남편의 질문에 나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확실했다. 남편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붙잡았다. 며칠 후 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이해한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너무 멋대로였다는 반성. 하지만 나와의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다는 고백. 그리고 행복하라는 마지막 인사.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 문자를 지우지도 않고 남겨뒀다. 한 달 후 엘리베이터에서 그와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다. 그는 1층에서 내렸고 나는 12층까지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뜨거웠던 키스, 떨렸던 손길,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 이제 잊어야 해. 하지만 알고 있었다.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것을. 53세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밤을.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분명 사랑이었던 그 감정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냐는 무심한 질문에 간단히 대답했다. 저녁 뭐 먹을 거냐는 남편의 물음에 먹고 싶은 거 해주겠다고 답했다. 아무거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거나.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대답이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딘가 저 아파트 안에 그도 혼자 저녁을 먹고 있겠지. 잘 지내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금지된 사랑은 끝났지만 그 떨림은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남을 것이다. 53세, 처음으로 나를 여자로 바라봐준 사람. 처음으로 욕망을 느꼈던 밤.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깨운 순간이기도 했다. 이제는 안다.
사랑과 욕망, 의무와 본능, 도덕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의 시간을 후회하지도 않는다.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가장 살아있었던 순간이었으니까.